자,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파트 3, 이제 드디어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 구성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위소방 활동은요, 일단 요 표에 있는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문제풀이를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상연락인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바꿔서 낼 만한 문제가 뭐가 있나 먼저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전부 다 외우는 게 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화재 시에 상황을 전파한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락 업무를 하는 거 있죠? 자, 요런 것들은 뭐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제 연락이란 말이 들어가겠죠? 비상연락이란 말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초기 소화는 초기 소화 설비, 옥내 소화전이나 이런 소화기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기 화재 진압을 한다. 그냥 내용만 숙지하셔도 이 초기라는 말에 포인트를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급구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응급이란 말 나오죠? 응급이 나오고 응급 상황에서 응급이란 말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응급 요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딱 어떤 느낌이죠? 여기는 이제 연락이란 말이 나오고 초기 소화라는 말이 나오고 응급이란 말이 나오니까 내용과 그 어떤 그 구분이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매치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화재 확산을 방지하든지 아니면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 반출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물 시설을 바깥으로 빼는 거는 더 이상 화재가 번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방호안전이라고 하는데, 다른 어떤 용어들, 명칭에 비해서 이 방호안전이란 말이 아마 제일 낯서실 거예요. 그래서 방호안전은 이 화재가 더 이상 확대되는 걸 막으려는 노력이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난유도는 이제 피난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력하죠. 자, 제실자나 방문자 및 방문자의 피난유도 및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을 하는데, 제실자나 방문자도 피난이란 말이 나오고 재해약자에 대해서도 피난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피난이란 단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보시고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위소방대 어떤 소방활동에서 잘못 연결된 거 골라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보세요. 나오죠? 자, 그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반출이라고 하는 건 화재가 더 번지는 걸 막으려는 노력이잖아요. 방호 안전에 해당되는 거고, 피난은 이 피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데 피난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을 체크해 주시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아까 그 표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피난이란 말이 나오고 피난유도, 그 다음에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그러니까 피난유도, 피난보조 이런 말이 나오죠. 초기 소활동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어 및 비상방출이라는 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였죠? 이거는 방호 안전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면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응급은 일단 응급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비상연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연락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는 문제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위소방대 인력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런 거 이제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옳지 않은 건 한 문장인데 틀린 부분만 고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옳은 문장이라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팀별로 최소 편성 인원은 적어도 2명 이상은 돼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팀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팀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2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1명은 무조건 책임자를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를 자위소방대장, 자, 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유주, 법인,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부대장으로 한다 그랬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소방안전을 잘 아니까 내가 대장을 하고 우리 건물주를 이제 나의 밑에 부대장으로 둬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명목상으로 일단 대장은 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의 모든 어떤 그런 책임을 지는, 그 소위 말해서 권리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 권리권자가 누구냐면 소유주라든가 법인의 대표, 책임자, 이 사람을 일단 대장으로 임명을 하고, 부대장, 여러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운영에 대해서 잘 알지만 부대장의 역할로 이제 서포터를 하는 역할. 하지만 일은 거의 대부분 소방안전관리자께서 다 하시겠죠. 그래서 명목상으로 일단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대장과 부대장의 위치를 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번 질문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장을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부대장의 어떤 직위에서 그 어떤 책임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나오죠. 부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리자를 지정해야 된다는 거 좋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약간 문장 뒷부분 좀 잘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팀 조직 운영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요. 자, 초기 대응체계 인원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이것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소방안전관리자, 경비 보안 또는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비상시 근무,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비상근무자가 아니에요. 비상시 근무자입니다. 자, 그럼 비상시 근무자잖아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게 비상근무 아니야? 비상일 때? 그게 아니라 이게 어감을 잘 하셔야 돼요. 한문으로 쓰면 더 알아보시기 좋을 텐데 비상시 근무자가 아니라 비상시 근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라는 거고 상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기 대응체계 운영하는 사람은 만약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다가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시라는 말이 아니라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인데 이 비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잠깐 헷갈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오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2번은 완전 착한 문장이고요. 자, 요거 좀 외워보세요. 초기 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에 근무해야 된다라고 했죠. 요걸 이제 2명으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1명 이상이 이제 뭐합니까? 종합 방제실이나 수신반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요 정도 보시고요. 4번은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야간에 무인경비 시스템 이용하는 게 요즘 많잖아요. 이제 알죠? 무슨 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